네, 개표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방송사에 따라서는 유력 후보를 이미 지정한 곳도 있다고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의 이제 개표 상황까지 들어간 저희 레이스판을 보셨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를 노렸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마지막 실언이 영향을 미쳐서 한 4%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좀 뭐 출구조사 예측으로 7.7%는 뭐 우리 대한민국의 양강 구도, 양대 정치 정당의 구도를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10%가 넘을 수 있었는데 못 넘었다라는 거예요. 예. 선거 TV 토론 막판에 그런 그 막말 논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소위 후보 단일화가 실패하면서 보수 텃밭 지역에서 생각보다 득표율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면이 있는데, 보수 텃밭에서 표를 가져오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본인이 자승자박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변화와 그 보수의 변화와 혁신을 갖다가 주장해야 될 미래의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는 이준석 후보로서는 TV 토론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나 본인의 어떤 그 TV 토론 능력, 이 토론 능력에 대한 과신 때문인지 미래보다는 과거를 파는 쪽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느냐, 좀 그런 것들이 이준석 후보가 스스로 자승자박한 면이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10%를 넘으면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스스로가 자승자박에 좀 넘어진 그런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이미지란 것이 한번 각인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변화시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송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면서도 기성 정치인들과 새 정치를 얘기했습니다만 기성 정치인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고 기성 정치인들만큼의 비호감도가 좀 있는 후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네, 뭐 워낙부터 이제 그 비호감 이제 집단이 상당히 존재하는 이제 그런 그 후보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몸집은 키우는데 성공했다. 네, 대선 후보가 되고 7%를 득표할 것이 보이니까. 워낙 이제 그 대선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정당 지지율 기준으로 보면 개혁신당이 2%, 어떤 때는 뭐 1% 이렇게밖에 안 나왔었어요. 예. 근데 어찌됐건 이제 개인 역량으로 해서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왔던 거고, 이제 한때 이제 10% 살짝 넘기도 하고 11%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제 욕심을 낸 거죠. 나름 승부수를 이제 던진 것이 이른바 이제 젓가락 발언이었던 거고, 그걸 통해서 본인은 이제 좀 더 많은 그 득표를 좀 해볼 욕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통해서 15% 넘겨보자. 네. 그 목표를 아마 이제 좀 세우지 않았을까 이제 싶고, 결과적으로 작전은 실패한 거죠. 실패하고 오히려 이제 그 사이에 좀 많이 좀 따놨던 것을 조금 이제 잃은 겁니다. 이만큼 땄다가 이만큼 이제 잃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제 출구조사 결과 정도의 7몇 % 정도 나온다면 보수 진영의 향후에 있을 정계 개편 과정에서 이 구도 자체를 흔들 정도의 지렛대는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7점 몇 % 정도 나오게 된 데는 막판에 아마 사표 심리도 좀 작동을 했을 겁니다. 네. 보수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뭐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뭐 난 이재명이 더 싫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 후보를 찍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제 주변에서 좀 이제 여러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것도 좀 작동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향후에 이제 이 정치적 자산, 이번에 어찌됐건 좀 키운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보수 지역 내에서 어떻게 이제 입지를 다져가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너무 지금 사실은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가는 후보니까 1위 후보를 때려서 존재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이제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비전 면에서 좀 압도하는 그런 면모를 보였더라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전쯤 이제 모든 이번 선거의 결과 책임은 자신의 몫이다, 이런 소회를 밝혔는데 어떤 책임을 지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젓가락 발언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사실은 여론이 이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원들한테도 사과를 다 했던 바가 있고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추가 득표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런 의미로 일단 읽힙니다. 저희가 이 순위표에서는 못 봤습니다. 권영국 후보 얘기. 사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 진영이라기보다는 이제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우클릭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 노동정당, 민주정당 이런 정체성을 이어받을 정당이 어디냐 이런 고민이 이제 향후에 있을 건데 권영국 후보 개인이라기보다는 민주노동당이 이제 그런 역할을 이번 대선 이후에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뭐 경제 위기 또 정치 위기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까지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우양우를 했습니다. 그 빈자리가 사실 걱정은 됐었어요. 민주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 인사들의 비율이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권영국 후보가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물론 좀 과한 면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부정 못할 존재감을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향후 진보 정당이 다시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점을 만들지 않았느냐. 권영국 후보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과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를 보여줬거든요. 이것을 향후에 이제 더 발전시켜 나아간다면 과거 권영길 후보가 정말로 그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그랬었죠. 진보정당을 키웠듯이 또다시 10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을 발견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겠어요.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어느 대통령보다도 당 장악력이 큰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득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물론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절대 권력은 뭐 부패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일사불란함도 좋지만 소위 말해서 권한의 분산, 역할 분담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도 제가 내란 종식과 관련돼서는 당이 좀 더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면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의 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1호 당원으로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본인 스스로가 안정과 통합, 성장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정당, 소위 민주당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본인은 민생과 통상외교, 안보 여기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또 그래야지만이 민주당이 다음 또 향후 이재명을 넘어서는 다음에 어떤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또 새로운 출발점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여권 내 이제 민주당이 여권이 된다면 여당이 된다면 여권 내에서의 권한의 분산과 책임과 권한의 분산 어떤 식으로 구도가 잡힐지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여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 라고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정권을 가져온다면 민주계에서 차기 얘기가 또 나올 테고 지금은 잊혀져 있는 이제 조국 당대표가 과연 민주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입김으로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게 뭐 이제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그 형을 다 마칠지도 모르겠고 형을 살고 나와서 또 복권 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테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전에 일단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전에 조선시대 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대표적으로 꼽는 인물이 뭐 정조, 세종 이런 분을 꼽잖아요. 우리 대통령 중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후대에 이름을 남길 만한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업적으로? 업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정도랄까?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그렇게 그 역사에 남을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원하신다면 저는 곧바로 탈당부터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당하고 난 초당적으로 이제부터 국가 경영을 하겠다. 그런 정도의 결단을 보여준다면
그동안에 뭐 그 민주당을 방패 삼아서 자기 사법 리스크를 뭐 방어하고 방탄 뭐 그런 논란 이런 것들이 일거에 싹 사라질 거다. 그러면서 아마 훨씬 더 동력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좀 봐요. 지금 흘러가는 거로 봐서는 뭐 현재까지 지금 이제 개표 진행 상황을 봐서는 이기는 건 맞지만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60% 이상 정도의 압도적인 승리를 원래 이제 기획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어차피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원팀이야 이러고 문재인 정권 때처럼 똑같이 뭐 당청 일치를 이제 강조하면서 그렇게 나갔다가는 이번에도 또 다른 그 진보 정당의 실패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이제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그래서 사실 조국혁신당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면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뭐 무슨 이제 정치적으로 사면을 곧바로 시켜줄 거다라는 이제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 예상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예, 더 엄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